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이게 살인인지 고문인지 얼굴의 일부를 힘주어 벤다든지 머리카락을 자른 겁니다. 듬뿍 자른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한 씨는 평소 손님들이 많은 신사동의 한 대로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 하나가 포착됩니다. 계단에서 뭐가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빨개를 벗었습니까? 아, 밝아져진 상태로? 예. 살려달라고 그러는. 하의가 벗겨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은 한눈에도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 밑에도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여인이 가리키는 어두운 지하에는 한 단란주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신사동 한 단란주점에서 4명을 흉기로 찔러 이른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입구 들어가면 원래 수도 이렇게 쏟아놓은 데가 있었어. 물을 좀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세면대에서 넘친 물은 바닥으로 흘러들어 다량의 혈흔과 섞여 흥건한 상태였습니다. 유리 술잔 녀석들이 아직 박살을 냈더라고. 범행 현장을 훼손하려 했던 듯 접시와 유리컵 등이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이곳 여주인과 2명의 손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잔혹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살인인지 고문인지 헷갈릴 정도의 굉장히 좀 충격적인. 김 여인은 12cm 길이로 베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둔기에 맞아 찢어진 상처가 무려 7개였습니다. 남자는 17cm 깊이로 찔린 것이 치명상이었지만 베인 곳이 20곳이나 됩니다. 여주인 이 씨 또한 허벅지와 등을 깊게 찔린 것은 물론 입 가장자리를 칼로 찢은 상처가 13cm에 달합니다. 설명이 안 되는 잔혹한 폭력 수위. 그런데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카락 뭉치였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겁니다. 여자 머리카락을 쥐고 듬뿍 자른 거예요. 금품을 훔쳐 빨리 달아나기 바빠야 할 범인들은 왜 시간을 들여가며 다량의 머리카락을 자른 걸까? 3명의 용의자를 목격한 피해자 이 씨의 언니입니다. 주점은 피해자 이 씨가 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최순자 씨가 지인인 김여인과 함께 2번째 손님으로 들렀습니다. 동생 이 씨가 언니와 교대하기 위해 가게로 왔고 언니 이 씨는 남편이 가게로 데리러 오자 나설 채비를 합니다. 가게를 나가려던 때 언니 이 씨가 기억하는 모습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용의자가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만 해도 감히 누가 볼 때는 여유 있고 또 양주도 마시면서 범행할 것이다. 이거 예측할 수 없고 그냥 차분하게 보이던 사람들 아니야? 자정이 되자 동생 이 씨의 지인이자 택시기사인 고 씨가 잠시 가게에 들렀습니다. 먼저 집에 간 언니 이 씨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1시 30분경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범행은 새벽 1시 30분에서 경찰에 신고를 받은 2시 30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경찰은 또 다른 목격자를 찾는 일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나올 법도 했었는데 전 목격자가 없었어요. 생존자 최 씨. 그녀가 기억하는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언니 잠깐만 들려. 내 얘기 듣고 가. 허가 공개 들어간 게 거기에요. 시간이 한 10시 좀 됐을까? 술이나 한잔 하자며 들어간 그곳에서 잠시 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곧이어 여주인 이 씨가 들어와 옆방에서 합석을 제안했다고 알렸습니다. 용의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섬찟하고 남자들 속에 있어. 나는 이렇게 나와버리고. 두 여인은 1번 방으로 돌아와 다시 얘기를 나눕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을 나선 생존자 최 씨는 용의자들이 카운터에 몰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뭐 의경무경 그 카운터에 몇 사람 서 있다고 이걸 막 관심 없이 그냥 화장실 갔다가 쑥 들어가고.
주세요 하고.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잔인한 폭력이 둘에게 가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살인마들의 칼끝은 이내 두 여인에게도 겨눠졌습니다. 막 몇 군데를 찌르더라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게 목 찌르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두 번째 가면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죽었냐 살렸냐 그래가지고 머리 흔드는 거 죽은 신용 아니라고 나중에 와서 또 확인할까 봐서 그냥 숨도 안 쉬고 마지막 만나서 그거 하는 소리는 빨리 가자 시간 없다는 소리 들렸어요. 잔혹한 살인마들이 셋이나 다녀간 자리에서 최순자 씨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으로 막 벽을 다 헤매면서 문 들어오면 문 찾으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어디를 탁 미니까 그게 밀쳐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서 아 이게 통로구나 하고 나 기어나와서 산 거지.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존자 최 씨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네들끼리 하는 소리가 직장을 누가 하나 잘렸나 봐. 퇴직을 당해 같은 처지다.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현금 6만 원과 귀금속, 카드 등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차고 있는 시계줄이 풀어졌지만 시계줄 뺏어가지 않았지. 반지도 뺏어가지 않았어. 금품이 범행 목적이라고 보기에 남긴 귀중품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시간이 없어 가져가지 않았다는 추측도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생존자인 최 씨 역시 범인들이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거치는 사람은 무슨 부모한테 거치는 사람으로 보였고 그녀는 당시 활개를 치던 폭력 조직과 관계된 사건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조폭이 너무 연루된 것 같은데 너는 이제 그렇게 나가면 큰일이다. 최근 대도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흥 폭력 조직들이 오늘 새벽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봄 조계사 폭력 사태 당시 영등포 3인조는 혹시 주점의 이권을 노린 조직 폭력배들인 걸까? IMF가 와서 장사가 안 되니까 서비스 룸으로 노래방을 만들어놨던 거야. 5, 6개월밖에 안 됐잖아. 이 씨 자매에게 주점만 따로 임대해 준 것이지 조폭이 노릴 만한 이권 따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언니 이 씨와 생존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한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키는 168에서 170cm 정도. 3인조 용의자들을 강도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합니다. 경찰서에는 100여 건의 제보 전화가 왔지만 수사 결과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보기 드문 잔인함으로 악명을 떨친 3인조의 범행 수법.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을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정말 계획이 있는 연쇄살인범들 또는 어떤 과학적인 범죄자들을 보면 신속한 처리와 증거인멸의 계획이 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범행 도구들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범인들에겐 흉기로 쓰인 이 칼은 그들의 정체를 말해줄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턱전달이 쓰는 칼이야. 그 칼은 여기 토미가 있고 양쪽에 토미가 있고. 피해자들의 상처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흉기를 쓴 것이 확인됩니다. 분명히 일반인은 아니다. 너무 대범하고 너무 잔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은 저질렀지만 이미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경험이 있는 자들일 거랍니다. 3인조 강도 같은 경우에 보통은 주범이 있고 종범들이 존재를 하는데 주범이 굉장히 치밀하면서 범행을 미드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셋의 범죄 경력은 제법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저도 묶고 있었는데 몸살을 치니까 그게 풀어진 게 참 희한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결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한 번에 풀어지는 거죠. 이 도구의 사용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3명 중에 분명히 치밀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범죄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당시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을 용의자들은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죄 없는 피해자들이 그들 손에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무슨 범행을 이거보다 더 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거 지금 몰라요.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